경호처 힘 빼는 야당, 폐지가 정답? 야당에서 경호처를 해체하겠다라는 얘기도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초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 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직속 경호처 없애야 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6건 발의, 4건이 경호처 폐지 내용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라고 발언해서 연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 안에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 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국회 탄핵소추 단장의 입에서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비아냥 조롱성 발언으로 해석되는 부적절한 이야기가 나오자 여당의 젊은 초선 의원이 김재섭 의원이 왜 입으로 배설을 하느냐라며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왜 입으로 배설을 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벌써 뭐 판단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한 반년 하고 스스로 한 대법관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자, 우리 처음에 다뤘던 뭐 대통령 관저에서 도피했다 모습이 드러나자 나갔다 왔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도피설, 공수처 폐지하자, 경호처 폐지하자, 총 맞아라, 관짜라, 혹은 뭐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일각의 어떤 야당의 행동들이 야당 지지율엔 어떤 변화를 줬는지,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 여론조사에선 야당의 지지율이 3주째 하락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지지율에선 급기야 여야의 지지율이 딱 붙었다. 0.7%포인트 차는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지지율 차이입니다. 양당의 지지율이 거의 같다, 통계적으로 같다라고 봐도 무방한 의미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전혀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대통령 체포 국면에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의미가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의원님, 야당이 하는 말이 무조건 다 옳다면 국민들 사이에 지지가 있어야 할 텐데 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빨리 신속하게 내란 피의자에 대한 체포가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일당인데 뭐 하고 있느냐라는 저는 비판의 목소리가 오히려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야당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총 맞아라, 관짜라, 캡사이신 쏴라. 실질적인 소득이 없잖아요. 예. 이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전 세계 외신들이 다 타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나? 이 불법 계엄과 이 내란 사태에 이르러서 대통령이 체포영장에도 불응하고 저렇게 버티는 거. 지금 저 굵은 철조망들 보세요. 뭐 휴전선 같잖아요. 지금 이 모습 스스로 지금 저 안에 고립된 모습이잖아요. 저 교도소 담장에 막 저런 거 철조망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맞나라는 생각들을 세계 시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아직도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나. 이 요인이 빨리 불안 요인이 해소가 되어야만 국민들의 이제 이 좀 불안하고
공포스러움이 좀 해소가 될 텐데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처럼 무슨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랄지 SNS에 어떤 글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굳이 안 해도 될 발언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언행 좀 신중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지도부에서 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예. 이 와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당에 대한 기대치와 더불어서 또 왜 이렇게 실수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 네. 이게 종합적으로 당 지지율에는 조금 나쁜 쪽으로 기울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계엄 이후에 야당은 권한대행을 포함한 여러 인사를 탄핵하거나 탄핵하겠다라고 이른바 경고를 준 바 있습니다. 몇 주째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급기야 여당과의 지지율이 거의 일치한 조사까지 나왔는데 당의 정책위 부의장은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춘 부의장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저게 일시적 현상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게 당분간 유지되고 오히려 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일단 이 보수 지지층이 2010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었던 이제 그 새누리당도 같이 포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지적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지만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거두지 않겠다. 그렇군요. 그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 그냥 이 다음 정권은 민주당에 넘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보수 지지층이 그렇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에게 주기 싫은 거죠. 워낙 혐오의 정치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글쎄요 그런 개인적인 뭐 호불호도 뭐 분명 반영이 돼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뭐 극단의 정치, 배제의 정치가 너무 7년 전과 비교해서 너무 극심해졌기 때문에 양극화. 민주당에게는 절대 내줄 수 없다라는 이 보수 지지층의 마음이 지금 드러난 건데 저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바뀔 수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지지율을 보고 지금 그 관저로 달려갔던 4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분들이 이거 봐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맞았구나 지금 보수 지지층이 대통령을 막아달라 이 방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만약에 그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저 지지율 떨어질 겁니다. 지금 저 보수 지지층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사법적 절차를 빨리 밟게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빨리 재정비해서 대선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지 네.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주라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착각하게 된다면 전 다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여당의 지지율이 왜 오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야당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야당 지지자가 여당으로 가진 않으니까요. 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야당 안에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 정책 부의장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도 확장에 좀 한계가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 저는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이거를 2심 대법원 이거를 저는 지연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이걸 뒤집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뒤집는 게 가장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중도 확장성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도 민주당을 믿고 맡길 만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이거를 공직선거법 1심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절차를 빨리 밟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조금이라도 지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에도 바뀌어도 되나? 이거 재판이 계속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출신의 안영환 의원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두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론조사 과정에서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가 이제 전 대형 사건이 터지면은 밴드웨건 효과라 해가지고 대세에 따른 여론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여당 대통령이 황당한 비상계엄 때문에 민주당으로 쫙 몰리는 거죠. 그래서 대세에 몰리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기존 전에는 여론조사 대세에 몰렸던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던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응답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의 구성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상화되면서 빠졌다. 사실 50% 갔다는 건 과도한 거죠. 사실 한국 정당 역사상 한 정당이 50% 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 집권 초가 아니면요. 그래서 상태에서 정상화되고 있다. 이거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과유불급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국민의힘당, 여당, 정부 여당은 권력의 진공 상태입니다.
권력이 진공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권력이 강력한 권력자가 있고 현재 국가를 이끌어간 것이 야당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야당이 지금 책임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책임 있게 국가를 운영하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 넘는 표를 보낼 때는 그런 지지를 보낼 때는 그래 야당이 좀 해봐라 하는데 이제는 이게 뭐지? 저 굉장히 무책임하구나. 이런 속에서 지지율이 빠졌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정상화되고 있다. 정상적인 정당 지지율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더 높은 건 당분간 유지하겠습니다만 현재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어떤 대세의 흐름 속에 있다. 그 말씀인즉슨 계엄 이후에 누렸던 민주당의 반사 이익이 민주당의 자충수로 다 빠지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정상화되는 것이죠. 계엄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대형 사건이 터지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쫙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상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334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수 30, 진보 30, 중도 한 40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 정당의 50%를 넘어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여론 지지율이죠. 50% 이상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다. 당분간 더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일희일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론조사에 주는 그 메시지는 정신 차려라 이런 겁니다.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정신 차려야 될 대상은 여야 모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쌍특검이 또 부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란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모두 다 부결이 됐는데 이탈표가 6표, 4표. 그러자 권성동 의원이 김상욱 의원은 탈당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송이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은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특검에 찬성 표결했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래서 그냥 제가 대답을 안 했는데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녀사냥이고 일종의 메카시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성서에 나와 있는 소돔 비유를 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할 것이다. 국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보시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관저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당장 공수처가 오늘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집행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일이 영장 집행이 가장 유력한 날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또 모르죠. 이상식 의원대로 주말에 영장을 집행할지도 모르죠. 원래 주말에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가 이상식 의원 때문에 또 변수로 내일 할 수도 모를 상황입니다. 관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파에도 모여 있습니다. 오늘이 올겨울 가장 추운 날이라는데 도대체 왜 수많은 국민들이 저 고생을 해야 할지, 이것이 누구 때문일지 많은 국민들이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